민선 8기 광주광역시의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대응 방향 설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방점을 뒀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비전 공약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공약을 다듬고 실천 방안 점검을 위한 현장 토론회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현 금은방에서 20대 남성이 7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다 길 가던 40대 시민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새벽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 하남산단과 전남 여수산단, 광양항 등은 벌써부터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청사진을 그릴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역대 인수위와 달리 분과의 공공혁신이 새롭게 포함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구성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의 명칭은 새로운 광주시대입니다. 선거 기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께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기 위한 첫 발자국이 오늘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인수위는 김준하 지스트 교수를 위원장으로 5개 분과 2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앞선 민선 5, 6, 7기 인수위에 복지 분야와 함께 있던 여성 분과는 빠지고 새롭게 공공혁신 분과가 포함됐습니다. 인수위에 어떤 분과가 만들어지느냐가 민선 8기 조직도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공혁신 분과는 감사 기능 강화를 비롯해 광주시와 산하기관 혁신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측근 비위와 임기 말 인사 논란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에 TF 2개도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에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는 만큼 김광진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비 대응 TF를 꾸렸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지산 IC 개통 등 현안의 해결 방향을 제시할 현안대책 TF도 만들었습니다. 당선인의 철학,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요구사항 등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기 계신 20여 분의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수위원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 52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 민선 8기 광주시정을 이끌어갈 강기정호의 순항을 위한 인수위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를 설치해 공약을 다듬고 실천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여는 등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내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힌 뒤 민선 8기 비전 공약위원회 설치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을 마련하고 공약 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방안 등을 종합 점검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3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안전 환경 복지, 일자리 산업 에너지, 농수산, 관광문화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위원장은 모두 4명으로 최일 동신대 총장과 박민서 목포대 총장, 고영진 순천대 총장, 박명성 예술감독 등입니다. 이 중 박명성 예술감독은 문화예술 분야 거장으로 전남의 문화관광 융성시대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호남이 소외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시대, 전남이 지역균형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제시한 대안을 도정 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기간 비전 공약 정책 과제를 잘 다듬어 민선 8기 출범에 앞서 도민 보고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지난 주말 20대 남성이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10여 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는데 절도범을 붙잡은 건 40대 시민이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금은방 안을 둘러봅니다. 주인에게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남성이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보는 척하더니 갑자기 문 밖으로 도망칩니다. 금은방을 뛰쳐나온 남성은 이곳 주차장을 통해 인근 주택가로 달아났습니다. 허겁지겁 도주하는 20대 남성의 뒤를 쫓는 건 티셔츠 차림의 40대 남성. 길을 가던 중 도둑을 잡아달라는 급박한 주인의 외침을 듣고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을 열고 나가서 도둑이라고 외쳤더니 그 모르는 행인이었는데 그분이 한 40m 간격을 정도 30-40m 간격을 두었는데 그분이 급히 달려가서 10여 분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범인은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무조건 그냥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냥 그 몸에 그냥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냥 집사람은 가지 마라 그러고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잡으러 갔죠.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절도범을 잡은 시민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전남본부도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광주 하남산단, 전남 여수산단, 광양항의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위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전남 광양항 입구가 화물 차량들로 가로막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유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 중앙본부와 성실하고 성과 있는 교섭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컨테이너를 쌓아놓는 광양항 장치율은 현재 평균 수준인 60%. 다소 여유가 있지만 80%를 넘어가게 되면 운영 차질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이곳 광양항 주변 도로에도 멈춰선 화물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물연대가 주요 거점을 막고 화물 운송 봉쇄 투쟁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광주 1,500명, 전남 2,90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동참했습니다. 광주에서는 하남산단이, 전남에서는 여수산단 광양제철소 광양항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2, 3일치 물류 운송은 마쳤지만 파업이 일주일 이상 넘어갈 경우 심각한 물류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상 장치장을 운영 중이고 만약에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상 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비조합원들의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화물연대와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발사까지 일주일 남았는데요.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누리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막바지 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1.5톤급 실용위성을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게 이번 발사의 목표입니다. 목표 높이 700km에 도달은 했지만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던 1차 발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3단부 엔진의 조기 연소 문제는 해결됐다는 게 항우위원 판단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 누리호에는 무게 180kg의 실제 위성과 4기의 큐브 위성이 탑재됩니다. 우주 발사체라는 것은 모든 부품이 100% 정상 동작을 해야 이 임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상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 2차 발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당일 날씨 등을 감안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8월에는
미국 올랜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도 발사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감각에는 제일 가까운 달이지만 우주 중력장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행성을 가보는 처음 시도고요. 고흥군도 누리호 발사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관람객들이 모여들 것으로 보고 우주 발사 전망대를 비롯한 주요 관람 지점에 대한 주차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여름 적조 고수온으로 예상되는 양식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수온이 평소보다 1도 높아 적조가 심각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남도 적조대책위원회를 열고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적조 방제 장비를 구축하는 한편 민관 합동 현장 대응 방안도 논의했고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40일간 지속된 고수온으로 전라남도 내 시군 3,759호가에서 175억 원의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구례군의 계획을 환경부가 반려했습니다. 환경부는 구례군이 산동면 온천관광단지부터 지리산 우번대까지 3.1km 구간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제출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반달가슴곰 보호구역 등 동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크고 노고당 방문객 증가 등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철거 공사를 방해한 인근 상인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철거 공사가 예정된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의 출입로를 가로막고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인근 상가 상인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상인들은 철거 공사 전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고 공사로 인해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영업 손실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은 지난 2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진 여성의 유가족이 해당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앞으로 경찰은 수술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중점 수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찬호 지검장은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뒤 검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 명예가 회복된 지금이 검사직을 내려놓을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일하는 등 윤석열 사단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제야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던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복원 기념행사가 화순군 도곡면에서 열렸습니다. 기념행사에는 유족인 홍기훈 전 국회의원과 박성무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영록 전남지사, 구충군 화순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 변론 활동 등을 펼친 인권 변호사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내란 수괴 혐의로 1년 7개월의 옥고를 치렀으며 지난 2006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생가 복원 사업은 홍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군비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됐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이 편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의동에서 개소식을 가진 장애 예술인 창작지원센터 보둠은 1층은 전시공간, 3층은 연습실과 레지던스 작업실, 6층은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전액 11호 조성한 베리어프리 문화공간인 보둠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남군이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청식은 새로운 해남 100년의 초석이 될 군청사 신축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남군 신청사는 지난 2004년부터 정립한
651억 원의 신축 기금을 활용해 지상 7층 규모로 2019년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됐습니다.